내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의 첫 기자회견이 있습니다. 타운홀 방식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타운홀 방식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 궁금합니다. 최근에 광주에서 타운홀 미팅이 있었는데요. 힌트가 좀 될 수 있을까 봐 일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. 준비는 잘 안 됐는데 좀 난삽할 수도 있습니다. 함께 대화해보자는 취지에서 갑자기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. 소음 피해가 기존 피해 지역보다 더 넓으냐 좁으냐는 그건 객관적으로 검증해보면 될 일인데 소음 피해가 사실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. 남평읍 주민 있어요? 별로 안 시끄러워요. 진월동 주민 있으세요? 진월동 주민입니다. 잘 안 들립니다. 잘 안 들린다는 들린다는 얘기인데? 거의 안 들립니다. 거의 더 들린다는 얘기지. 안 들립니다. 안 들립니다. 네,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에 일정이 굉장히 많았거든요. 근데 오늘 공식 일정을 주중에 싹 비웠습니다. 내일 기자회견 준비를 그만큼 공을 들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?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취임 선서, 그다음에 현충일 때 국민 앞에 또 그 기념사가 있었고요. 그다음에 추경 관련 시정연설, 중간중간에 국무회의 때 발언하는 거. 이제 그거 외에는 사실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 어떤 공식적인 대국민 메시지가 나가는 건데요.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조금 전에 그 이재명 대통령의 SNS를 보니까 내일 기자회견에 관련해서 좀 글을 올렸더라고요. 예. 그러니까 굉장히 치열하게 30일을 달려왔고 또 절박한 심정으로 해왔는데 앞으로 남은 4년 11개월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당면한 현안부터 국정 방향부터 향후 어떤 비전까지 함께 국민에게 질문을 듣고 답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다. 이제 이렇게 올렸어요. 그러니까 그 안에 다 답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. 특히 기자들하고 지금 아까 광주에서의 어떤 타운홀 미팅 형태라면 굉장히 격이 없는 그런 질의응답이 그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. 제가 이제 희망하는 거는 항상 그 아쉬웠던 대목이 있잖아요. 질문하고 답변 들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. 네. 근데 재질문하고 꼬리 질문은. 예, 꼬리에 예. 꼬리를 무는 질문도 가능했으면 좋겠고요. 그다음에 대통령이 제가 얼마 전에 그 문화예술계 인사들에게도 막 얘기를 하면서 질문도 또 하더라고요. 그런 형태로 기자들에게 뭐 내가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게 맞는지 역질문. 또 언론인의 시각도 있잖아요.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정말 쌍방향 소통이 어떤 거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. 예, 꼬꼬무가 되어야 된다. 예. 자, 역대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 시점을 보면 통상 한 100일 정도였거든요. 이명박 대통령 116일 만이었고요. 박근혜 전 대통령 상당히 늦게 했네요. 316일 만에 거의 1년이 다 돼서 기자회견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 100일, 윤석열 대통령 100일 해서 취임 거의 100일 즈음 해서 하는 게 일종의 공식처럼 돼 있었는데 30일 만에 한단 말이에요. 통상 관례적으로 보통 뭐 아이들도 우리가 출산하고 난 뒤에 100일 정도 되면 애가 이제 사람이 됐다 보통 그러잖아요. 그래서 이제 100일을 이제 기념하는 건데 보통 뭐 이 대통령 취임하고 관례적으로 보통 100일 때 기자회견을 많이 했죠. 예. 그러니까 근데 한 달 만에 30일 만에 이렇게 기자회견을 또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집니다. 그것은 전적으로 자신이 이제 국정 운영에 대한 자신감이죠. 대체적으로 이제 대통령 취임하고 난 이후에 지금 이제 전임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그 장관들, 그 국무위원들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자신을 그 사법 리스크를 면소 법안이라든지 이런 공직선거법 이런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이 국민적 사법 리스크에 대한 이 혼란을 가장 그부터 민주당은 당 입장은 털어내려고 그랬어요. 근데 대려 특검 3법을 먼저 처리하고 그거는 뭐 천천히 하자 이런 정도의 입장으로 이렇게 그런 것도 하나의 자신감이면서 결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들 가지고 그렇게 특검 반대한 그 국민위원들 가지고 대려 특검을 성안시켜 버렸던 예. 공포를 한 거죠. 그런 모든 것들이 자신감인데 저는 그 자신감이 지금 대체적으로 18개 부처 중에서 아직 안 한 뭐 한두 개 부처는 있습니다만은 뭐 장관 지금 현재 내정 있는 걸 보면은 대체적으로 좀 안정적이에요. 좀 경제 관료나 정통적인 그 관료들이
국정의 연속성이 상당히 중요시한 부처는 뭐 그대로 유임하는 부처도 있고 또 관료 공직자들을 우선시 배치하고 또 상당히 사회성이 높은 그런 부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정무적인 판단이 높은 국회에 이제 자기 친정집 식구들을 많이 갖다 쓴 이런 부분 상당히 안정적이죠. 이런 부분들은 국정을 조기에 빨리 장악하겠다는 그런 의지. 예. 뭐 그런 가운데 이제 내일 100일 기자회견도 저는 타운홀 미팅 방식이 이게 울산도 규모는 좀 작았지만 그런 식이었고 강주는 규모가 좀 큰 거고 이런 거죠. 내일 그 그림이 어떻게 나올지 저는 지켜보지만 대체적으로 뭐 아직까지 기자들도 그래도 뭐 전에 같은 경우는 6개월 허니문 기간인데 요즘은 그래도 3개월 그러는데 예. 뭐 그래도 뭐 기자들도 궁금한 상당히 건 다 묻겠죠? 호의적으로 뭐 대통령을 대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예. 그런 이제 그런 가운데도 또 뭐 대통령이 깊은 고민이 이제 진솔하게 나와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. 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짚어낼지 저는 궁금합니다. 예. 내일 오전 10시부터 소요 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이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어떤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올까요? 최근에 여러 현안들도 있고 국민 시선에서 궁금한 것들, 예를 들어 뭐 부동산 문제랄까, 아니면 뭐 외교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최근에 검찰 현안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것 같습니다. 지금 제한은 두지 않겠다는 거잖아요. 네, 전방위적으로 이제 분야 뭐 구별은 하지만 어떤 질문이든 받겠다라는 것인데 아직 장소도 모르고요. 예. 저희가 그다음에 질문을 어떻게 뭐 순서를 정할지 과거에 봐왔던 것처럼 아니면 뭐 질문을 다 질문지를 넣어놓고 뽑기를 한다는 그런 얘기도 돌고 있고요. 그래서 장소나 형식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은데 기자들이 질문할 때 그냥 저희 이 코너 이름처럼 단도직입적으로 저는 물었으면 좋겠어요. 예. 뭐 축하드립니다. 뭐 이런 이 미사 여구 다 빼고 정말 궁금한 부분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특히 부동산 대책 극약 처방이라고 하잖아요. 그게 과연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차후에 이제 공급도 늘리고 그다음에 뭐 세금까지도 최후의 수단 오늘 진성준 정책위원장님 그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과연 이제 어떤 대안이 있는 것인지 그게 아마 민생 관련된 것 상법 개정안 오늘 또 모여야 합의로 될 것 같으니까요. 예. 그런 부분들이 아마 가장 큰 관심사일 것 같고요. 지금 나머지 두 장관 왜 고민 중이신가? 뭐 예. 그런 질문도 나올 것 같아요. 누구를 놓고 고민 중인가? 이런 질문도 나올 것 같고요. 전방위적으로 참 궁금합니다. 대통령도 아마 질문하는 모습을 기자들에게 그런 모습도 좀 봤으면 좋겠고요. 예. 의견을 제가 구하는. 제일 관심 깊게 보는 것은 이제 외교 안보 분야인데 외교 안보요. 이제 대통령 당선되고 난 이후에 3일 만에 트럼프 대통령 전화를 받았지 않습니까? 이거는 과거 미국 대통령이 이제 전직 대통령의 경우는 특히 보수 진영 대통령 되면은 당일 내지는 늦어도 하루 만에 그냥 다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3일 만에 이루어졌거든요. 그래서 이제 한미일 관계도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트럼프 다음에는 일본 그래도 총리하고 우선 통화를 하고 예상은 상당히 중국 시진핑하고 통화를 우선 할 것이다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한일 관계 서툴에게도 존중하면서 한일 관계를 복원시킨 부분도 그것도 존중하겠다는 건 상당히 그런 부분이 안정적으로 비춰졌어요. 다만 이제 지금 9월달 중국이 전성절 행사를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하고자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정부하고 초청 관계 그걸 지금 뭐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9월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하고 만나서 지금 간세 문제라든지 전통적인 한미 동맹 관계를 더욱더 공고히 하면서 국제 질서 속에서 정부의 불확실성 때문에 뭐 한국에 대한 그런 인식을 갖다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많이 해소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그런 측면을 두고 과연 9월달에 중국 전성절 참여할 것인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좀 더 전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는 지금 수도권 이제 주택 가해를 갖다가 세금 규제를 가지고 그걸 잡아보고자 했거든요. 그런데 결국은 실패했어요. 근데 이제 한 달짜리 대통령이 처음에 뭐 대통령실에서 강유정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잘 모르는데 금융위원회에서 전격적으로 6억 대출 규제안을 발표했다.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. 예. 그런 부분은 이 고강도 규제안을 갖다 내면서 금융위원회가 아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지만은 지금 이재명
정부 대통령실에 보고하고 상의 없이 그걸 상상도 못할 이야기인데 그 혼선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도 내야 되는 거고 또 이제 이런 대출 규제, 이 대출 규제를 통해서 지금 현재 이 고강도 대책에 대한 많은 문제점도 있어요. 예. 원칙은 국토부 교통부 장관이 먼저 임명돼 가지고 소유와 공급적인 측면에서 이 주택 문제를 그 안이 있는 가운데 이 금융 규제, 대출 규제 이게 좋은 건데 예.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싶죠. 예. 자, 궁금한 게 굉장히 많으셔서 이야기 좀 예, 시간이 다 지나 버렸어요. 예. 발언권을 한 번 더 드리려고 했는데 다음 시간에 드리죠. 저는 검찰 개혁 부분이 궁금하거든요. 예. 국민적 요구가 뜨겁고 다만 또 형사사법 체계의 현실적인 부분도 있고 그 사이에서 고민들이 꽤 있을 것 같아서 또 대통령이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률가적 시각에서 보는 측면도 궁금한데 어떤 질문과 답이 나올지 기대해 보겠습니다.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